나는 화가 나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봐줘 이렇게 어떤 의무를 이제 가족들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죠. 심리학 쪽에서 봤을 때는 앵커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나의 쉴 곳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아이에게 저는 부여하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가 이해가 안 돼가 아니라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라고 만나주는 그 과정이 있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태가 그러면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너네 일은 니네가 좀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타깝죠. 아이들이 본질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가정에서 학교를 다닌 결과가 나는 이거 못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를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에너지장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금쪽 같은 우리 아이 브레인 컨설팅입니다. 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다, 또 갈등이 늘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겪는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 또한 상당한데요. 오늘 1부에 모신 브레인 셀럽은 체인지 마인드 상담센터 김한수 대표님과 경기 창영초등학교 지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와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 스트레스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대표님부터 말씀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이 심각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졌잖아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고 표출하는 가운데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또 부재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머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이렇게 분출이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출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게 참 또 아쉽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전보다 확실하게 그 가정에서의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가 는 거는 분명하네요. 그렇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풀어야 될 어떤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또 갖고 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마인드의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게 되는 거죠. 또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또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3월 2일이 됐는데 등교를 안 한다.
입학식을 안 한다. 이제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미디어에서도 초유의 등교 중지 사태다. 그러다가 작년에 첫 등교일이 6월 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2주일 있다 간다, 한 달 있다 갈 것이다. 이러다가 1년 아예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들이 이제 많이 커졌죠. 그리고 원래 요만한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만한 두려움의 안경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작은 문제 상황도 훨씬 부모님들이 크게 큰 스트레스로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스트레스라는 게 뇌를 외부에서 정보가 입력받고 뇌를 처리해서 출력하는 이게 정보의 입출력 기관으로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입력 자체가 완전히 지금은 거의 차단되기 시작한 뭐 가장 직접적인 신체적인 정보 입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정서적인 주고받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입력도 줄어들었고 뇌를 가장 지탱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신체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안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갈수록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도 처음으로 하는 경험인데 둘 사이에 당연히 뇌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그 막 급증을 했던 상담의 케이스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 상담을 뭐 굉장히 20여 년간 해오셨는데 주로 요즘에 증가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증가한 사례가 이제 감정 기복이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가족들이 집에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다 이렇게 뿔뿔 밖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일과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저녁에 쉬는 시간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가정에서 계속 머물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로 인한 불만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이제 집에 머물게 되고 또 한 가지 감정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에 감정이나 분노가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봐줘 이렇게 어떤 의무를 이제 가족들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팬데믹이 되면서도 여성들이 상담을 받는 비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 양육자가 이제 엄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로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이 내 엄마가 되었고 또 직장이 있고 선생님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충돌을 해요. 제가 퇴근을 해서 아이들 이제 두 아이 돌보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까지 한 4시간 정도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일단 학교 갔다 왔으면 학교는 어떤지 감정적으로 정서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식사를 해야죠. 먹었으면 이제 치워야 되고 뭐 방 정리 간단하게 하고 빨래하고 숙제 좀 봐주고 목욕하는 거 보고 그러면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너네 일은 니네가 좀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타깝죠. 정말 잘하려고 했다가 너무 분노가 돼버리면 원하는 결과와 반대의 결과로 드러나니까. 저희가 그 공간이 주는 이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집이라는 공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나면 뭐 다른 또 약간 안식처나 뭔가 또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이 들면 집은 원래 갔다 와서 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집 자체가 이렇게 수업하는 공간이 돼버린 이게 사실 그 자체가 상당한
유발 요인이 클 것 같거든요. 공간 자체가 학교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니까 아이가 쉴 곳이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심리학 쪽에서 봤을 때는 앵커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나의 쉴 곳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게임이나 컴퓨터 안으로 사이버 세계로 또 이제 회피하거나 도피하려는 또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이나 이 자존감이 낮은 세계에 대한 이 비선호를 하게 되면서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인식,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 유형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아이들의 이제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느냐. 전에 학교를 오면 에너지 발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 먹고 뛰어놀고 운동장 나가서 놀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학교를 와도 등교를 해도 저희 이제 대응 매뉴얼에 코로나 매뉴얼 있잖아요.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만지면 안 돼. 그리고 같이 쓰면 안 돼요. 친구들은 원래 이렇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야, 가위 없어, 가위 줘. 한번 좋은 친구 빌려줘야 돼요. 근데 매뉴얼 상에서는 개인 물건은 개인이 쓰자가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비말간염이라 그러잖아요.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말아라. 근데 아이들의 대화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딱 발표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자제해라. 화장실만 딱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정말 힘들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업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걱정도 안 해요. 아주 태평합니다. 속이 터져요. 라고 하는데 아이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2, 3학년만 돼도 내가 이 교과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원격 수업할 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요. 화면 보고 푸세요.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도와주세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못 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수학책은 넘어갔어. 나는 이렇게 못 풀고서 자꾸 진도는 막 나가고 책 한 권은 다 끝났고. 학교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선생님 쭉 지나가면서 얘가 안 풀었구나. 그리고 친구한테 야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서 딱 혼자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이 문제를 놓고 실제 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상담을 하나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형제 간의 이 다툼에 인해서 부모님들이 대처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또 생기다 보면 엄마한테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눌러놨다가 형제들한테 또 푸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 또 생겨서 뭐 가족 상담을 오기도 하고요. 외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뭘 느끼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예상하거나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줄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언어를 표현하거나 욕을 하거나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엄마를 나를 케어해주거나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그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에 대한 이 정서적인 부분이 관계적 정서 감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성인으로 보면 거의 90%가 6세까지 딱 커지고 나면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 이제 7세부터 12, 이제 딱 초등학교 딱 그 기간인데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더 지금 거의 스탑이 돼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두뇌 발달 기간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형국이 대두된 이 팬데믹 시점인데 우리 아동 청소년들한테 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필요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래도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여태 내가 몰랐던 거 아닐까? 방임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툴로 자녀의 모든 행동을 보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가 이제 불안한 거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언제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혼날까봐 거짓말 하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결과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나이가 보면 이제 연령대가 10세, 12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긴 인생에 10%를 채 아직 살지 않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돼요. 해봤는데 못해요. 남은 인생이 이렇게인데. 근데 우리 처음에 애기들 만났을 때 애기들 엄마 내가 할 거야. 제가 할게요. 놔둬요. 내가 할래요. 이 아이들이 본질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가정에서 학교를 다닌 결과가 나는 이거 못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랬을 때 아이한테 할 수 있어. 야 엄마도 많이 싸우면서 컸어. 너 힘들지. 이렇게 격려를 자꾸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두려움의 눈으로 보니까 5만 가지가 걱정밖에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를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에너지장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자율성을 저는 부여하라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부모의 시선에서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쟤는 공부를 하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싶지만 본인이 뭔가 답답해서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게임 안에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너는 왜 게임만 하니가 아니라 게임 속에서 넌 뭘 발견하고 뭐가 재밌는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한 그 스스로 뭔가를 너가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관찰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가 이해가 안 돼가 아니라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라고 만나주는, 그 과정이 있다 보면 칭찬이 아니라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들 얘기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게 어른이 아니라 우리 아동 청소년인데,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냐 존재냐라는 부분,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게 되면 해석을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거나 답답할 때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표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힘들다라는 것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부모님은 나무의 흔들림 같을지도 몰라요. 너 왜 숙제 안 했냐? 너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냐? 게임 그만해.
그런데 사실은 이 뿌리는 안 보여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 지금 너 많이 걱정이 된다. 너가 정말 훌륭하게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뿌리거든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결국 엄마 미워. 엄마 내 마음도 모르잖아. 이건 또 흔들리는 거지만 이 뿌리는 엄마가 나 얼마나 아끼는지 그거 좀 확인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좀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가정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이 뇌가 한창 발달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기는 이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시기를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뇌 발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기에 양육자의 관심과 더불어 신체, 정서, 인지, 뇌가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관찰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브레인 셀럽, 금쪽 같은 우리 아이 브레인 컨설팅 2부와 3부에서는 신체, 정서, 인지의 뇌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컨설팅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학습, 그리고 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 사례를 갖고 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또 2, 3부에서도 많이 되는데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두 분은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통합적 발달이 초등학교 때 우리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과 사고, 판단, 집중력, 그리고 정서와 연관된 대뇌 변형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체 움직임이 균형이 깨어지면 실제 정서 조절이나 이런 발달에 또 인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앉아 있는 엉덩이 힘이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10세 전후는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체력도 튼튼하고 그리고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이런 아이가 바로 신체, 정서, 인지가 골고루 발달된 아이입니다.